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받길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면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 집안에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일 때문에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조카하고 통화 내용인데 하정희 프로는 이 내용이 이제 공개되면서 주말 내내 시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지사의 형의 딸, 조카 딸이 되는 거죠. 그 이재명 지사 부부한테는 그 김혜경 씨하고 조카가 통화한 내용인데 그 조카 측에서 뭔가 그 김혜경 씨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김혜경 씨가 그 문자를 보고 너는 어떻게 그 작은 엄마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뭐 길거리에 노숙자한테도 보낼 수 없는 그런 말을 어떻게 작은 엄마한테 할 수가 있느냐. 집안 어른인데 내가 집안 어른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조카가 어른이 아니신데요.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격분해가지고 이제 폭언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 중요한데 김혜경 씨가 한 얘기가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 입원하는 거 말렸거든. 너희 작은 아빠가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뭐 하시는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김혜경 씨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화가 끊어진 건데 여기서 여태까지 너희 아빠 그 강제 입원하는 거 말렸거든. 이 대목. 이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 이 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었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 측이 강제 입원을 추진했다는 정황 증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 입원을 시킬 것처럼 얘기하는 뉘앙스. 근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바로 또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 뉘앙스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재명 지사 측은 이런 거죠. 입원시킨 것은 그 부인과 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이 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인과 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입원 확인서, 입원 동의서들이 있다. 이걸 이제 밝히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게 입원 합의서나 입원 동의서 물론 뭐 딸이나 부인이 직접 사인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강제로 입원을 시킨 게 아니라 형님이 여러 가지 술도 많이 드시고 폭행도 하시고 뭐 사고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불안했고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입원을 시켜달라고 한 거지 본인이 나서가지고 시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입원시킨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를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족들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의 형이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는 2014년이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제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이재명 지사의 아까 나온 그 조카 쪽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조카 쪽은 이야기하는 게 2012년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원은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입원시키려 했었다는 거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그게 이제 입원이 아니고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정신보건법을 제가 그래서 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요.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을 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이 사람 진단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 의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거 진단이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정신보건법 규정이거든요. 당시에? 예, 근데 이걸 이제 지금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취지를 이렇게 보면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걸 발견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 사람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럼 진단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 진단하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2주 이내 기간에 병원에 입원시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 지사의 그 조카 측에서는 아마 이거를 그러니까 주체가 좀 그 의사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이거를 좀 권리를 남용해서 우리 아버지를 강제로 입원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쪽 주장인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입원 안 하지 않았느냐, 입원은 당신들이 시키지 않았냐. 나는 그때 의심이 돼서 이런 뭐 진단을 의뢰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이 안에 진짜로 이런 의사가 정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먼저 이거를 자신의 권리를 좀 남용해서 먼저 이렇게 형님을 입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이용한 건지 요거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요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입원 동의서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보호 의무자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형님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하고 조카가 이렇게 사인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면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주석적으로 오히려 가족이 입원을 시킨 것이지 본인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금방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라는 거는 이용하기 나름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관련 그런 그 의사와의 어떤 그런 뭐 연관관계라는 것도 지난번에 그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제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분들과는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법적으로 뭐 조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굉장히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입원하게 되면은 뭐 정리를 해주겠다 이런 뭐 대가관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정을 함에 있어서 이 지금 저 서명만 가지고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으로도 비진의 표시라고 해서 진위 아닌 의사 표시 부분도 그러니까 의사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 저 사건이 이제 법적으로 비화될 때는 저런 어떠한 상황에서 했느냐를 볼 거고 최근에 그 정신보건법이 그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아니죠. 그 이후에는 이 입원하고 이렇게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게 된 과정을 다시 또 한번 봐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사건화가 되면. 네, 저 그것도 있고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 조카 측에서는 2014년에 우리 가족이 입원시킨 것 같고 자꾸 이거를 물타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은 정말 2014년에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한 거고 2012년 당시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상이 없다라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인데 2012년에 이 아까 나온 녹취는 2012년에 녹음한 거거든요. 2012년에 자신의 아버지를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수면에 오르니까 김영환 전 후보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장이 관여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와서 시장의 형님이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 기록을 쓰고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료도 하지 않고 그런 소견서를 써준단 말입니까? 저도 의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시장이 어떤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는 일을 본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의사들의 소견서를 받고 그 의사들은 보건소에 관할을 받는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을 넣는다. 억울하다고 하는 김사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시장 측으로부터 5개, 7개인가 9개의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의 인권은 어디 가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고 어떻게 이게 되겠나. 이재명
서울시장 페북에 질문한 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날 범죄자로 엮으려고 하는 조사인지라 안 받겠다고 끊었더니 웬 여성 청소년과에서 제가 실종 처리가 되었다며 위치 추정 및 가가 홍보 탐문 수색까지 펼치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던 저를 발견하고 난데없이 경찰차 서너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발버둥 치는 저를 남자 경찰관이 둘이서 제압을 하고 끌고 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72시간 감금 결정을 내려서야 정신병동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감을 느꼈습니다. 눈치를 보며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경찰이 날 상권. 경찰이 날. 저 내용도 선거 기간 동안 얘기가 됐던 건데 하정편의 예. 김사랑 씨라고 하는 분이 자기도 똑같이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남 시민 김사랑 씨라고 하는 분이 2015년에 그 이재명 당시 그 시장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되면서 성남시의 경찰들이 자신을 체포 연행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라고 올 2월 달에 주장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 이 이재명 지사 형 정신병원 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걸 다시 거론하면서 혹시 이재명 지사가 자신한테 불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게 어떤 상습적인 전략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 사건도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임방금 변호사 이 내용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성남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얘기를. 네, 이것은 이제 경찰에 의한 강제 입원이다. 그래서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제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다라고 이제 어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밝혔는데요. 저도 이거는 앞선 거랑은 조금 똑같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형님 거하고는? 친형님 거하고는. 왜냐하면 친형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 입원시킬 수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가 오가는 거고요. 이거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응급 입원 부분 같아요. 응급 입원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지자체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요. 정말 이렇게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급박한 위험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마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자체장이 전혀 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과는 이제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이게 최지복이 사실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계속 선거 때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다시 다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저런 문제가 완전 깨끗하게 모든 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요. 이게 이슈가 됐던 게 또다시 선거 때만 되면 또 나오고 하는 이유는 말끔하게 해소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주장은 있지만 뭐가 정말 진실인지를 국민들이나 성남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서로 주장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또 딴 데서는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어떤 조사기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서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요. 여러 가지 뭐 여배우 건도 그렇고 조폭 연루소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하나도 깨끗하게 모든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그걸 또 문제 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다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또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뭐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일단락 되지 않고 또다시 넘어가고 이러면요. 논란만 되고 그럼 이게 계속 남아서 본인에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매듭 짓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재현 변호사 지금 뭐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으니까 사법당국이 이걸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흔히 하는 말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그 소송법적으로 보면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주장하면 그거를 증명해갖고 와라. 그리고 또 니들을 다시 어떤 수사기관으로 대체하자면 수사기관이 나한테 어떤 범죄의 프레임을 씌우려면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증명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 법을 조금 이용하고 있다는 면이 좀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결국은 금방 그 평론가님,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수사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쪽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내야지 어떤 이슈화가 던져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래놓고 반박하고 사실이 하나 반박하고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되면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이 경기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일부 들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으로 행정인으로서 본인이 좀 해결할 측면이 있다. 어제 또 SNS를 보면 이제 휴가에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렇죠. 결의를 다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SNS 그렇게 썼어요. 휴가 마지막 날인데 의욕이 막 생기고 있다. 예. 적당히 맞으면 포기 타협 생각하게도 되는데 너무 많이 맞으면 슬슬 오기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또 글을 올리셨어요. 뭐 전투태세에 돌입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길가 돌멩이처럼 차이고 잡초처럼 밟히면서도 굴복이나 포기 없이 여기까지 온 힘의 온천도 오기, 심하게 말하면 방골 기질 때문이다. 내일부터 힘내서 제대로 시작하겠다 이 말인데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거잖아요. 어려운 그야말로 노동자였잖아요.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본인 그 본인을 기득권층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런 모든 루머라고 본인은 얘기하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루머라고 명명하고 본인이 뭔가 정말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반발감을 갖고 있는 소위 기득권층이 본인을 억압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층들이 결국은 뭐 이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분들, 사회적으로 뭐 기득권층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 지지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억압받고 있다고 하는 정치적 탄압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